이거는 지금 요 근래 나라가 미쳐가지고 솔직히 뭐 전세 사기다 막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쵸, 많죠. 근데 이거는 바야흐로 불과 한 10년 전 일이야. 10년 전 일이요? 네. 근데 이것도 사기나 마찬가지인 거지. 거의. 그럼 선생님이 사기를 당하실 뻔한 걸까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보살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막 전세 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엄청 많지. 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빨리 매매하려던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면 지금 집을 사가지고 좀 이제 투자 목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이제 손님을 봐오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손님의 에피소드도 있기는 하지만 나의 에피소드도 분명히 있어. 이거는 지금 요 근래 나라가 미쳐가지고 솔직히 뭐 전세 사기다 막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쵸, 많죠. 근데 이거는 바야흐로 불과 한 10년 전 일이야. 10년 전 일이요? 네. 근데 이것도 사기나 마찬가지인 거지. 거의. 그럼 선생님이 사기를 당하실 뻔한 걸까요? 이미 들어갔거든? 네. 내 얘기해 줄게요. 네. 아니 내가 어느 구에 어느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 그게 문제가 없었던 집이야. 정말 등기부 등본상 우리가 계약 거래를 하려고 하면 그걸 띄잖아. 그쵸, 떼죠. 정말 그냥 진짜 깨끗했던 집이었어. 대출 조금만 있고 그 건물 가액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무리수가 없는 그런 집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 집에서 내가 5월 1일 날 이사를 들어갔어. 네. 그리고 나서 12월 중순쯤 크리스마스 아마 전일 거예요. 네. 그때 계룡산으로 기도를 가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룡산도 밑으로 간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첩적산 중에 진짜 차를 밑에다가 대놓고 찝차가 내려와야 그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더 올라가면 거의 그 꼭대기 못 가서 그 중간에 있는 기도터를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자식 기도를 하고 뭐가 자꾸 문서에 들어온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눈을 감고 뭔가를 하는데 자꾸 보여. 근데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가가지고 산신각에서 다시 빌었거든? 네. 근데 주소 번지가 우리 집 번호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다가 등기부 등본을 떼려고 한 10번을 시도를 했거든? 실패했어. 왜냐면 와이파이도 안 터져. 눈이 와가지고 산중에 뭐 와이파이가 터지겠어. 전화도 잘 안 되는데 끊겼다가 붙었다가 하는데 발은 동동동동 구르지 차는 못 내려가지고 미쳐 죽겠는 거지. 그쵸. 그래가지고 그 전화음이 터지는 데 가서 진짜 신뢰를 무릅쓰고 내가 신도한테 전화를 했어. 부동산을 하는 우리 집 주소를 건물을 좀 등기부 등본을 띄워달라. 그게 새벽 2시였거든요. 근데 난리가 난 거야. 5분 있다 전화 왔어. 큰일 났다는 거지. 그 대출 조금 잡혀있던 거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그 대출의 압류가 아니고 그 건물이 주인이 돌아가시고 자식한테 물려주지를 않고 나라에 기부를 했던 거거든요. 재단에다가. 근데 그 재단에서 자식이 그걸 뺏어왔어. 그래서 그때 이제 갔던 뭐 등기떼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산세 뭐 이런 거 그거에다가 내가 그걸 가지고 오니까 아버지한테 징여를 받은 거잖아. 상속세, 징여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이 완전하게 다 붙어가지고 건물보다 지금 오바가 돼서 이게 금방 간당간당하게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고 진짜 완전 그냥 딱지 엄청 끊고서 서울 집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나서 1층이 부동산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한 거야. 일부러 약간 왜냐면 내가 계약을 한 당시와 이게 들어온 시점이 얼마 한 2, 3개월 차이였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정부에서는 공기업에서는 계속 이게 관공서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그냥 아예 말을 안 했던 거지. 결론은 뭐 돈이 없다 어쩌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받아내고 바로 나갔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게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진짜 전세 그냥 날려먹는 거잖아. 그렇죠, 맞죠.
근데 그거를 진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켜줬던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신당 자리였거든. 진짜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진짜. 근데 요새 솔직히 우리 집에도 매매에 관련돼서 오시는 손님들이 진짜 많아요. 요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부동산이 계속 이렇게 그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지역은 내려가고 어느 지역은 올라가고 막 네, 그게 되게 업다운이 되게 심해가지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네. 그리고 내가 언제 또 집을 사야 되는지 그쵸. 또 이 전세값은 또 올라가고 매매값은 내려가고 막 이 시점에서 내가 전세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집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밸런스가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네. 손님들이 그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요새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쵸. 건물의 이자는 많이 나가고 그 이자에 비해서 월세 자체를 비례를 해서 따져보면 수익이 거의 없는 거죠. 왜냐면 재산세 올라가고 소득세 올라가고 막 그쵸.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건물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급하게 네. 요새 또 경기가 워낙에 좋지가 않다가 보니까 건물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손님들이 네, 되게 그쵸. 많아가지고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약간 매매나 이제 그런 관련해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분들의 손님이 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안 팔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네. 진짜 간절하고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러 오시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 근데 그걸 내가 가만히 들여보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간절해서 뭐 때문에 왜 얼만큼 간절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나라고 진짜 생각할 정도로 마음 아프신 분들도 많고 네. 또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또 이렇게 업을 시키고 뻥튀기를 할 수 있는지 네. 또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약간 무속적인 약간 매매를 빠르게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적을 한다든지. 네. 근데 이게 있다? 사람의 운기는 네. 매매가 가능한 시기가 있어. 사람의 운기는 매매가 가능한 시기가 있는데 왜 매매가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는데 네. 내 나이대에 매매가 된다며. 그런데 왜 나는 매매가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쵸. 희한해. 이거 삼박자가 맞아야 돼. 땅의 기운과 네. 내 기운과 이게 맞아야지 네. 뭔가가 매매도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내 운대는 열렸는데 땅에서는 나를 낳아주지 않아.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럴 때는 사실 이게 내가 아무리 팔고 싶다고 해도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럴 때는 땅과 나를 네. 합을 붙이면 돼. 아. 안 그러면 땅의 기운 자체를 조금은 돌려놓으면 네. 운기 자체는 열리게 돼 있지. 근데 내 마음이 자꾸 들썩들썩 하는데 네. 이게 터에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같이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게 장사를 하는 터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기운 자체가 뭔가가 그냥 온화하고 좋았는데 네.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가 이렇게 기운 자체가 확 달라지게 업다운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럴 때는 빨리 무엇인가를 다시 돌려놔야 그 안에 있는 내 운기 자체도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약간 그거의 강도에 따라서 막 기도를 한다든가 초를 킨다든가 이런 거의 방법이 다 다르겠네요. 그러면. 그렇겠지.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그냥 기다려야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 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안 그러면 예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찍기도 했지만 뭐 100가지의 성을 다 이렇게 적어서 신발장에다가 이렇게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개 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종이에다 빨간색 사인펜이나 네. 아니면 뭐 그런 매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써서 안쪽에다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넣어놓는다든지 네.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예방법이 있기는 한데 네. 그게 진짜 먹히는 사람은 정말 잘 먹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먹히는 사람이 있잖아. 때에 그쵸. 따라서. 네, 안 먹히는 그럴 때는 뭔가 자기만에 맞는 예방법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겠지. 그런 것도 이제 점집에 와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정말 요즘에 뭐 사기다 뭐다 이러면서 지금 다 집을 안 사려고 하고 약간 구매를 하려고 해도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좀 무속적인 걸로도 많이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는 해요. 얼마 전에 근데 진짜 한 네. 30대 여성분이 집을 이사를 갑자기 하고 싶대요. 네. 그리고 그 집이 그냥 어느 시점서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네.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네.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뽑아온 집이 방향은 맞기는 했어. 아, 방향은요? 네. 그래서 그쪽은 괜찮기는 하지만 근데 그 집은 아니다. 내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집을 이렇게 그냥 주소를 놓고 기온 자체를 봤는데 뭔가 되게 답답하고 뭔가 되게 조급하고 뭔가가 이렇게 진짜 막 계속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 집 터의 기운이. 네. 그래서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거기는 다른 때보다 좀 싸게 나왔고 그래서 좀 마음에 들고 뭐 층수도 마음에 들고 막 그 얘기를 해요. 뭐 햇빛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근데 왜 내가 봤을 때는 시커멀까요? 정말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너가 파국지세 완전히 꺾여버릴 수도 있다. 묶인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네. 처음에는 가요동하더니 이제 안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다행이네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전화 왔다? 전화 와요.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냐고 고맙다고. 감사 인사가 왔나요? 왜 고맙냐면 네. 요번에 막 모 지역에서 두 군데에서 터졌지. 네. 그 전세 사기 네. 그쵸. 몇백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땡땡땡 뭐 터졌잖아요. 네. 크게 터졌죠. 그 집이었어. 와, 정말 다행이었네요. 진짜로. 진짜 자기가 정말 알뜰살뜰하게 모았던 네. 그 돈으로 처음 이제 자기가 전셋집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월세 내는 게 이제 퍽퍽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게 모든 걸 그냥 다 올인하려고 했는데 그거 그냥 날려먹을 뻔했지. 와, 정말 그런 걸로 진짜 그냥 날려버리면 어떻게 받을 방법도 없고. 맞아. 정말 사람 한 명 구한 거네요, 진짜 그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왜 내가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봐? 라고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솔직히 내가 가는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온기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막힐 수도 있고 내가 그쵸. 들어가서 아플 수도 있어. 아, 맞아요. 근데 그 집안의 온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 네. 왜냐하면 내가 쉬고 먹고 자고 하는 나의 쉼터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거기에 온기 자체가 꺾여버리면 사실적으로 내가 나의 온기 자체도 갉아먹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기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매매 시기도 되게 잘 맞아야 돼. 얼마 전에 진짜 우리 손님 중에 하나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 매매를. 근데 그 집을 선뜻 샀어. 왜 근데 살 수밖에 없기는 했지만 시기가 아니다라고 내가 분명 얘기를 했고 네. 그 집을 살려고 하면 그 터에 무엇인가의 기운을 조금은 잡아줘야 된다, 대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왜 얘기했냐면 자꾸 그 집에서 죽은 남자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자꾸 그 남자가 내 집이라고 비키지를 않아. 근데 내가 물어봤지. 네. 불이 났었던 집이냐? 그리고 사람이 죽었냐? 네. 근데 그게 그 집이 지어지기 전에 그 집에서 죽은 게 아니고 네. 그 터에서 그러니까 그 집이 지어지기 전에 전 주인이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대요. 거기서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싸게 누군가가 사서 그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집은 너무 잘 지어졌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아프고 막 했던 사업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걸 급하게 그냥 금매로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빨리 잡고 싶잖아. 네네, 그쵸. 근데 그 혼이 자꾸 넘나드는 게 자꾸 보여서 이런 일들이 우리 손님한테도 올까봐 내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말도 없이 사고 한 몇 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얼굴이 진짜 완전 반쪽이 되고 사람 자체가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물어봤지. 죽은 집에 왜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엉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기운, 그 집의 기운, 그리고 내가 매매를 잡아야 되는 시기.
그리고 말 그대로 내가 팔아야 되는 시기, 문서가 나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지가 않으면 나의 기운 자체도 움직여져서 꺾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땅의 운기도 잘 보고 들어가야겠네요. 진짜. 그래서 정말 집이 정말 좋은데 집에 들어와서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아프고 이러면은 정말 이런 점집에 와가지고 한번 그런 해결책도 한번 강구해 봐야겠네요. 근데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망했던 집이래. 네. 근데 망했던 집이니까 나하고는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 사람마다 다른데요. 왜냐면 경매로 계속 나왔던 집이라는 거야. 네. 근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비금사 있죠, 가평에. 네. 그 자리가 계속 경매로 꺾었던 집이거든요. 근데 나 들어가서 되게 잘 됐어.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집을 볼 때는 땅의 운기도 함께 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